오늘도 거울 보면서 자신한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고 한숨 쉬셨나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답장해야 하는 카톡 하나가 며칠째 읽음 표시만 떠 있고 오늘 꼭 보내야 한다고 다짐했던 그 이메일 창은 또 그대로 닫아버렸고 만나기로 했던 약속은 결국 핑계를 대서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못 해낸 일들이 마치 시체처럼 방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거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면 어김없이 자기 자신한테 똑같은 말을 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을까? 나는 왜 의지박약일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신경과학자 조셉 르두의 연구에 따르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회피한 그 순간, 사실 의지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당신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0.15초 만에 먼저 반응을 끝내버립니다. 0.15초요. 의식이 끼어들 틈이 아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당신 뇌가 위협 신호를 받자마자 자동으로 가면을 하나 씌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5종류의 가면을요. 오늘은 그 5가면이 정확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지금 매일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가면을 단 90초 안에 벗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면별로 하나씩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 이게 나였구나 하는 소름과 함께 오랫동안 당신을 짓눌러 왔던 그 죄책감 한 겹이 분명히 벗겨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가면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당신 의지의 문제가 아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신경과학자 조셉 르두는 우리 뇌 안에 2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는 느린 길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대뇌 피지를 거치고 천천히 따져보고 그제야 아, 이건 위험하지 않구나 판단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시상에서 편도체로 곧장 직행하는 0.15초짜리 지름길입니다. 150에서 200m초. 눈을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빠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숲길을 걷다가 발밑에 길쭉한 막대기를 보고 화들짝 점프해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뱀인지 막대기인지 따져보기도 전에 몸이 먼저 튀어오릅니다. 바로 그 0.15초 사이에 당신의 의식이 끼어들 틈도 없이 편도체는 이미 가면을 하나 골라 당신 얼굴에 씌워버립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그 가면은 당신이 쓴 것이 아닙니다. 뇌가 당신보다 먼저 자동으로 씌운 것입니다. 빌헬름 라이히라는 정신과 의사는 이걸 감정의 갑옷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면은 결국 마음에 굳어버린 근육경련 같은 것입니다. 한번 굳으면 본인 의지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책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 가면은 정확히 5종류입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가면은 가장 흔하면서 가장 들키기 쉬운 가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름은 도망가면입니다. 가장 흔하고 동시에 가장 들키기 쉬운 가면입니다. 도망가면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떠오르는 순간 뇌가 그 상황 자체에서 몸을 빼냅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거나 유튜브를 켜거나 갑자기 잠이 쏟아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방 안에서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 소리가 무서워서 귀를 막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사이렌 자체는 그대로 울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자가진단 3가지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첫째,
문서창을 켜자마자 손이 자동으로 인스타그램으로 향한 적이 있으신가요? 둘째, 미뤄둔 할 일이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셋째, 카톡과 메일 알림을 꺼두고 나중에 보자 하고 외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셋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당신은 이미 이 가면을 써보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솔직하게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도 미뤄둔 그 일을 안 하려고 켜신 건 아닌가요? 뜨끔하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편도체가 0.15초 만에 도망가면을 씌운 증거니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도피 회로가 의식보다 먼저 작동한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번쯤은 써봤을 가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면은 도망보다 훨씬 똑똑한 척을 하면서 당신을 속입니다. 자, 두 번째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도망 가면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익숙하신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가면, 변명 가면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변명들은 사실 회피를 결정한 다음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좌뇌의 해석기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편도체가 0.15초 만에 이미 도망쳐! 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좌뇌가 그 결정을 정당화할 그럴듯한 이유를 사후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정이 먼저, 이유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변명 가면은 회피라는 도둑이 현장을 빠져나간 다음에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변호사와 같습니다. 본인조차 그게 알리바이인 줄 모릅니다. 진짜 이유라고 믿어버리거든요. 가면 중에 가장 들키기 어려운 가면이 바로 이 변명 가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변명을 만들어서 일을 미루면 그 순간 불안이 잠깐 줄어듭니다. 뇌는 이걸 보상으로 기억합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이걸 부적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도망쳤더니 잠깐 편해진 그 감각 때문에 다음에도 또 변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변명은 한 번 통하면 평생 통합니다. 지난주에 자기 자신에게 했던 변명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정말 진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회피를 결정한 뇌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알리바이였을까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가면은 그 다음입니다. 변명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세 번째 가면은 변명조차 만들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니까요. 세 번째 가면, 얼음 가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답장해야 할 이메일 창을 띄워놓고 30분째 커서만 깜빡이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던 적.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가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본인이 가장 답답해하면서도 정작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가면. 이게 바로 얼음 가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차에 시동은 걸려 있는데 기어가 중립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엔진은 부르릉 돌아가고 연료는 계속 타들어가는데 바퀴는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 안에서는요, 편도체가 위협 신호에 과활성되면서 동시에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일시적으로 셧다운되어 버립니다. 결정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피트 워커가 정리한 4F 반응 중 freeze, 바로 그 얼어붙음이 지금 당신의 책상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절반 왔습니다. 5가면 중 세 번째. 그런데 사실 이 얼음 가면은요, 5가면 중에서도 가장 오래 쓰면 위험한 가면입니다. 도망은 적어도 몸을 움직이고 변명은 적어도 입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얼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가면 세 종류였습니다. 네 번째 가면부터는 회피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가면 세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가면부터는 회피가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가면의 이름은 비위 가면, 영어로는 폰입니다. 원래 인간의 자동 방어 반응은 싸움, 도망, 얼음,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전문가 피트 워커가 자신의 책 복합 PTSD에서 여기에 네 번째 반응을 추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폰, 비위, 맞춤입니다. 이 가면을 쓴 사람은 갈등의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줍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절대 빠지지 못합니다. 누가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내가 뭘 잘못했나? 먼저 자기를 의심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 살을 한 점씩 떼어주면서 갈등이라는 사이렌을 끄는 가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위 가면을 가장 두껍게 쓰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주변도 그 회피를 성격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미덕으로 칭찬받는 순간 그 가면은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성적인 공허감이 안쪽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정교하고 가장 알아보기 어려운 다섯 번째 가면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가면입니다. 그리고 이 가면이 가장 정교한 이유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칭찬받는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조금만 더 공부하고 시작할게요. 타이밍이 더 좋아지면요. 혹시 익숙하신가요? 이게 바로 완벽 가면입니다. 준비라는 이름으로, 공부라는 이름으로,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선을 영원히 미루는 가면이에요. 출발선 앞에서 평생 신발끈만 다시 묶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로해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도 정확히 이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모나리자 다들 아시죠? 이 그림을 다빈치는 1503년에 시작해서 죽기 직전인 1517년 이후까지도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암굴의 성모는 더합니다. 7개월짜리 계약으로 시작해서 25년 만에 겨우 완성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를 후원하던 교황 레오 10세가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영영 아무것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천재의 비밀이 사실은 회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일을 인류가 모나리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도 똑같이 15년 동안 미뤘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5가면을 모두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면을 어떻게 벗어야 하는 걸까요? 자, 5가면을 모두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도대체 어떻게 벗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분이 하버드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입니다. 박사가 발견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트리거가 들어오는 순간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화학물질이 몸 안을 한 바퀴 돌고 씻겨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약 90초라는 겁니다. 90초만 지나면 그 감정의 화학적 실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감정이 계속된다면 그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서 화학 반응을 재점화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감정은 90초짜리 파도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그 파도가 무서워서 미리 둘러쓰는 우비입니다. 우비는 파도가 지나갈 90초만 견디면 자동으로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면 각각에 90초 동안 쓸 수 있는 처방을 1대1로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망가면. 핸드폰으로 도망치는 대신 신체로 도망치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6호 반복합니다. 이게 신체 그라운딩 90초입니다. 두 번째, 변명 가면. 변명이 떠오르는 그 순간 노트를 펴고 단 한 줄만 쓰십시오. 내 진짜 이유는 이이다. 빈칸을 강제로 채우는 90초입니다. 알리바이가 들통나는 데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얼음 가면. 가장 작은 첫 동작 1개만 하십시오. 이메일이라면 받는 사람 칸만 채웁니다. 글이라면 첫 단어 하나만 칩니다. 시동만 걸어두는 90초입니다. 차는 그 다음에 알아서 굴러갑니다. 네 번째, 비위 가면. 오늘은 안 됩니다. 이 한 문장을 미리 입에 붙여두십시오. 부탁이 들어오면 90초 동안 호흡하면서 이 문장을 속으로 3번 반복한 뒤 그대로 전송합니다. 다섯 번째, 완벽 가면. 결과물이 70%가 되는 그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손을 멈추고 제출하십시오. 70% 제출 90초입니다. 다빈치도 못 끝낸 것을 우리가 100%로 끝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 5가지 처방을 손에 쥐고 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피는 의지박약이 아니었습니다. 0.15초 만에 뇌가 자동으로 씌운 5종류의 가면이고 그 가면은 도망, 변명, 얼음, 비위, 완벽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들은 90초만 버티면 스스로 벗겨집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자리다. 가면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닫힌 자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닫힌 자리는 동시에 당신에게 빛이 들어올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영상을 보시면서 5가면 중 가장 와닿은 가면이 분명 1개는 있으셨을 겁니다. 그 가면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번호를 쓴 분들끼리 서로의 댓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발견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